자, 또 나가보면 2부다 이지. 자, 그러면 또 이제 에셋 트래킹하고 비슷한 자동차 컨테이너, 야생동물, 가축 등의 위치 추적에 사용되고 있는 산업 분야가 최근 급성장하고 있다. 산업 분야에서는 지능형 스마트 택 전원으로서 리튬 1차 전지가 사용된다. 아까 말했다시피 컨테이너 위치 추적, 물량, 지능형 컨테이너만 검사 없이 통과할 수 있는 혜택이 있다. 택을 부착할 수 있는 것들만 할 수 있다. 그리고 오토메이트 데이터, 전 세계 시장 중 능동 방식의 톨패스 기기를 사용하는 일본과 한국 시장을 제외한 대부분의 톨패스 시장, 북미 유럽 지역인 수동 방식의 톨패스를 기기를 사용하고 있다. 뭔 말이야. 차에 장착되는 수동 톨패스 기기의 전원이 유럽 시장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뭐 이렇게 톨패스, 무선 단말기는 리튬 1차 전지 사용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2차 전지, 나도 무선 단말기고 카드 단말기 2차 전지 쓰는데 이건 패스 땡. 자, 일렉트로닉 전자 쪽으로는 의료기기, 휴대전화, 일반 전자제품의 고기능에 따라서 메모리 백업 기능이 추가되도록 전자제품의 장기 신뢰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리튬 1차 전지가 많이 사용된다. 주요 장비로는 자동 심장 충격기, 제세동기, 인슐린 주입기 등이 리튬 1차 전지를 사용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가만 생각해 맞네. AED 기기 이거 전기 꼽아야 된다면 주변에 전기 없으면 작동 안 되잖아. 그러면 리튬 이온 전지면은 충전해야 된다면 급한 상황에서 방전돼 있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언제 쓸지 모르니까 일단 오래 쓸 수 있는 거, 뭐 5년에 한 번씩 무조건 주기적으로 같이 바꿔주면 되니까요. 배터리를. 맞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쓸 수 있다. 의외로 많이 쓴다니까. 이게 리튬 요거 1차 전지가 몰랐는데 사업성이 계속 보여. 그러니까 시장에서 5년 이상의 실적을 통해 꾸준히 시장 점유율을 보여왔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계속 강점으로 나오는 게 기존 경쟁사는 12주 걸리는데 우리는 4주, 6주, 경쟁력, 가격이 싸. 단점은 약한 이미지, 브랜드 이런 것들이 단점으로 계속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뭐 백업, 전자제품의 메모리 백업용 전원으로 장기간 사용되고 SSD 이런 것들, 장기간 신뢰 문제로 리튬 1차 전지가 사용되고 있다. SSD SSD 전원 맞네. 전원 빠져도 전원 들어올 때는 저거 사용하고 전원 없으면 저거 사용 안 하고. 자, 경쟁 상황. 그러니까 1등 프랑스와 SF 프랑스사 SF트 2등을 흡수하고 50%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데 2등이 아가지네요. 이스라엘 테리안 2위 그룹 미국 일렉트로챔. 얘들은 미국 업체다 보니까 걔네들은 땅에서 기름 뽑고 이런 거 많이 하잖아. 그러니까 전문 분야가 오일 드릴링, PIG 이런 거 있잖아. 의료 분야에서 1등을 하고 있어. 그리고 일본 히타치, 맥스웰, 도시바 이런 데는 메모리 백업용 전원 시장에 집중하고 있어. 근데 비츠로셀은 1등 요거 세프트 사하고 전반적으로 매출이 비슷하고 시장이 겹치는 게 많아요. 그래서 겹치는 게 많다. 그리고 3위 그룹으로는 저 뒤로 따라오고 있는 중국 그룹들은 고객 맞춤형으로 이글 피셔와 저가의 메모리 백업용 전원에서 실적 보이는 중국 회사들이 있다. 3위 그룹이 이글 피셔와 저가의 메모리 백업. 이글 피셔는 뭐지? 피셔 몰라요? 하여튼 중국 이런 그룹들이 따라오고 있다. 시장 점유율이 1등 세프트, 2등 트리디안, 테드리안. 근데 요걸 흡수해 버렸어. 43%죠. 1등, 2등 어디? 이거 어디야? 이건 아더, 기타. 요게 2등, 요게 비츠로셀. 1등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것들이 서로 합작을 해버렸네. 그러면 얼마를 해야 돼? 그러면 일단 각자 그거만 있으면 된 게 한 6%만 더 해버리면 되죠. 7% 이런 식으로 되고 있다. 세계시장. 시장 진입의 난이도. 해자가 왜 있냐면은 아까 말했다시피 미설 쌌는데 안 터지면, 수도 계량기가 안 들어가면, 제세동기 심장 충격기 연결했는데 작동 안 하면 신뢰가 생명이다.
5년 이상 장기간의 검증이 필요하고 화학 제품 특성으로 장기간 저장 평가도 받아야 되고 샘플 전지, 양산 전지의 품질 편차 검증도 받아야 되고 전지 공급자가 공급업체 변경에 대한 확신도 어렵다. 새로 들어오려면 겁나 빡세다. 거의 불가능하다 보면 된다. 신뢰가 없으니까 쓸 수가 없잖아. 아까 말했다시피 좋아 너들 싸니까 너들 거 다 했는데 불량 나와버리면 기존에 자기들이 쌓아왔던 신뢰도 다 박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쉽지 않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 사업에 뛰어들지 마. 새로운 신생업체들은 큰일 나. 왜 그러냐면은 상당히 안정되고 유지되고 있는 제품으로 단위 전지당 가격이 1달러에서 10달러에서 꾸준히 형성되고 있어. 그래 다른 업체에서 보면은 와 저들 그냥 떼돈 버네. 그냥 꾸준히 돈을 버니까 그 경쟁 안 해도 되는 거. 그래서 들어오려고 봤더니만 제조 설비 기술이 있어야 되고 전지 특성과 아까 말 그런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고 단연간의 제조 경험을 바탕으로 가능한 특히 전지는 전극의 제조와 조립에 따라 어떻게 조립하는가에 따라서 2에서 55% 많게는 한 20-30%의 기술력이 차이가 날 수가 있고 전극의 성형과 삽입 자동화 기술은 원가 절감의 성능 편차 해소에 중요한 요소가 되고 그렇다고 일일이 다 손으로 못하잖아요. 중국인들은 손으로 하고 있대요. 쪽수가 많으니까. 그렇지만 전지 제조업체의 노하우에 포함되고 표준 모델이라고 할 만한 설비 기술들이 전혀 공개되지 않아서 자기들이 직접 다 표준을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돈도 엄청 들고 다 한다 하더라도 공급업체에서 받아들지 안 받을지 모른다 이거지. 그러니까 쉽지 않다. 그리고 뭐 이렇게 핵심 부품이 전지 핵심 부품이 4대 부품 양극, 음극, 분리막, 전해액이 아니라 케이스, 헤더, 커런트 컬렉터 등 100여 개가 이상 되는 조립이 들어가다 보니까 신규 업체의 경우 또 100여 개 업체하고 다 싸바싸바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힘이 들다. 그래서 빡세다 빡세. 비츠로셀은 87년에 설립해서 88년에 미국 그레이트 베이치사로부터 기술 제휴를 한 20년 이상의 리튬 1차 전지만 연구 개발해왔고 91년 이후 양산 시작해서 지금까지 꾸준히 기술을 축적하고 제품 조립 설비 투자에 성공해서 공장 자동화에 성공했다. 현재 당산 공정의 자동화 수준은 40-50%인데 그를 더 올려서 80% 이상까지 공정 자동화를 이룰 전망으로 생각된다. 리튬 이거 뭐야 이거. 오 이거 신기한 걸 만들려고 하는 모양이네. 15년 이상 한국군에 독점 공급하고 있다. 이런 것들. 2-3년 후부터는 보다 빠른 선도업체의 시장을 잠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래 올해 1등 하려고 했는데 뭔가 잘못돼가 2-3년 후부터는 빠른 선도업체의 시장을 잠식할 수 있을 거라 보인다라고 말을 하는데 주요 제품으로서는 보빈 타입이 있고 원두 타입이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리튬 염화티오넬이 주력이에요. 주력. 리튬 염화티오넬 하이브리드 타입, 리튬 이산화망간 요거는 메모리, 디지털 미터기 등 통신, GPS, 이거 에셋 트래킹 장비 등에 사용하고 요거는 에셋 트래킹 디지털 미터기에 사용되고 이 리튬 망간은 이산화망간은 카메라 보안 장비, 제세동기 이런 데 사용하고 리저버드 이런 거 군수용 탁 터져야 되니까 전원용 이런 걸로 사용된다. B는 보빈 타입, W는 원도 타입, 뭐 시리얼 뭐 AA 타입, 01 타입 뭐 사이즈 뭐 이런 것들. 요거는 주요 재료, 원재료가 18년, 19년, 2000년인데 18년에 원재료가 헤더, 케이스, 리튬, 니켈 등이 516억이에요. 516억 많이 들어가죠. 원재료가 45% 차지해. 그리고 560억 42%를 차지했고 올해는 당반기 말에는 267억 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건 다 수입품이니까. 보빈 타입이 2020년 6월에 수량이 45,000개,
원두 타입은 7,000개, 고온 전지는 700개, EDLC는 28,000개, 앰플은 5,900개인데 매출은 1,300억, 480억, 330억, 130억, 앰플 전지는 889억, 1,300, 100만원 맞지? 이거 100만원, 1000만원, 억, 10억, 1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3,150억의 매출을 발생시켰습니다. 6개월 동안. 곱하기 1을 하면 6천억의 매출을 발생시키고, 6천이 높은데, 예,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다. 여기서 요거하고 제일 많이 요거하고 요 48,000짜리 요게 매출이 거의 18억 정도, 1,800억 정도 되니까 거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네요. 앰플 전지도 많네, 의외로. 자, 여기 17년에는 화재 발생으로 신규 생략, 17년에는 생략. 그리고 이게 생산 기록이 수출은 얼마, 수입은 얼마, 군대는 얼마 들어가는 게 군수적인 부분도 있어서, 군사 기밀적인 부분도 있어서 그런 것들이 안 나오더라고요. 가동률 이런 게. 그리고 공장에 리튬 염화 티오넬 전지 자동화 라인 드라이룸 생산 설비를 갖추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양산 설비 이렇게 되어 있다. 투자를 하고 있는 매입 계획 36기 사업년도 설비의 신설 매입 계획은 이런 식으로 81억 63억 정도 총 합쳐서 145억의 그 설비를 계획하고 있다. 이런 거. 상표는 텍셀, 비츠로셀, 비츠로캡으로 나가고 있는데 비율이 텍셀 보빈, 텍셀 원드가 합쳐서 한 78% 정도가 매출을 차지하고 거의 한 80% 가까이가 요거 매출, 그리고 18%가 요거 매출,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다. 대표이사 해외영업부 1, 2, 3, 4 고온전지팀. 이거는 군용이에요. 군용. 특수민수 영업본부 민수 특수 해외 특수, 그리고 신사업팀. 이런 식으로. 특수영업팀은 군수시장, 고온전지는 고온전지. 아, 특수영업이 국내 군수시장이네요. 신사업팀이 쉐어링 바이크, 공유자전거. 근데 얘들은 공유자전거는 충전시가 아닌가? 이건 충전 안 되잖아. ECL, TPMC 오토모빌, ELDC, EDLC 대형 시장, 드론용 배터리도 충전해야 되잖아. 맞죠? 조금 안 맞는데 뭔가 이렇게 하이브리드 식으로 한번 하겠죠. 그래서 특수 민수영업팀은 전기밥솥, 해양장비. 전기밥솥에 뭐가 들어간단 말이지? 전기밥솥이 저장되어가 남아 있어야 되는 게 뭐지? 이해가 안 되는데. 자동 센서, 무선 검침기, 전략양기, 이거는 이해돼요. 당사 점유율은 2010년 기준 80%. 세상 이렇게 시장의 국내 독점이라고 보면 돼. 이거는. 특수영업팀 국내 군수시장 담당 당사. 군의 예산이나 무기 개발, 군 정책이나 전시 상황 등이 매출이 영향을 끼친다. 전자신간, 앰플 전지, 유도 미사일에 사용되는 열전지, 군용 장비에 사용되는 배터리, 팩, 특수전지를 국내 및 해외 시장에 판매하고 있으며 한국, 터키, 이스라엘, 인도, 브라질, 유럽, 미주 등입니다. 적극 참여. 이렇게 터키의 경우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수도, 가스, 정비 시장에 전지를 공급하고 있으며 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하고 있고, 인도에도 전기 메이저 5개 회사의 전지를 납품하여 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하고 있다. 인도와 터키 시장 점유율 1위, 전기미터. 터키는 수도, 가스, 인도는 전기. 이렇게 시장 점유율을 1등 잡고 있고, 중국에는 미터 AMR 정부 승인을 추진하고 있고, 정부 승인만 받으면 또 더 올라가겠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 전지가 수주 총액이 78억. 2020년에 수주에서 78억짜리를 2021년까지 마무리되는 게 78억짜리가 있고, 1년 사이에 48억짜리가 있고, 1년 사이에 또 51억짜리가 있다. 총 합쳐서 170억. 오, 이거 군용이야. 군용인 것 같은데. 군용 제품 수주 아까 맞아 170억의 수주 받았다고 하는 거 본 적 있어요. 이게 군용 수주입니다. 170억.
연구소는 시험소, 연구 1실, 연구 2실, 원두 타입, 고온 전지, 팩 타입, 앰플 전지 타입, 보빈 타입, EDLC 타입, 선행 기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뭐 이렇게 아까 말했듯이, 그러니까 이 물건들이 개발비가 2018년대는 49억 썼는데 2019에 연구비 60억 썼어요. 작년에 많이 썼다 그랬는데 올해는 20억 썼어요. 20억 곱하기 2를 하면은 40억인데 뭐 나쁜 건 아닌데, 작년에는 60억이고 올해는 20억, 6개월 치는 20억, 1년 되면 40억이겠죠. 요거는 이제 연구 개발 실적이 고온 전지 이만큼 이렇게 쭉 만들어낸 거예요. 고온 전지, 방산업체와 MOU 체결, 국내외 특허 등록 뭐 이런 거 있잖아. 하이브리드 전지 개발 이런 것들, 유도 무기 발사체 전원, 국산화 이런 거 굉장히 좀 군용과 조금 이렇게 좀 특별한 기술들 이런 것들이 많아요. 3V 고전압 전기 이중층 캐패시터 개발 및 출시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아요. 연구 것들이 많아요. 대인 지뢰 도약 기술, 대인 지뢰는 밟아야지 톡 부서지면서 터지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에 또 들어가는 거, 이런 거. 그리고 전지 교체 시기 확인 가능한 기존 제품 차별화. 이게 1차 전지 용량 기술, 1차 리튬 배터리는 교환하는 거라 가지고 수명이 얼마나 남았는지 알 수가 없는데, 요거 전자 교체 시기 확인 가능한 제품들을 또 뭐 만들어내는 모양이네. 그러니까 이게 얼마 남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연구 개발하고 있다. 그리고 또 제가 딱 보면서 신기했던 게 요거 글자, 투자 의사 결정에 필요한 사항. 너들이 이거 보고 있으면서 이게 너들한테 굉장히 메리트가 있을 거야 라고 알려주는 거지. 나 이거 본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투자 의사 결정에 필요한 사항, 의사 결정에 필요한 사항. 이 지적재산권 특허권들이 너들 투자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거야, 이런 말이에요. 나 이거 본 적이 없거든. 대단한 것 같아요. 특허가 이만큼 있습니다. 쫙. 하이브리드 원통형 전지의 밀폐 구조, 폐전지 처리 방법, 전해액 주입 장치, 전지의 케이스. 그러니까 이게 97년부터 이렇게 싸워왔던 거라 가지고 신생업체가 이런 것들을 자기들만의 기술로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시간하고 이런 것들이 시행착오를 많이 겪겠습니까? 이런 건 집합전지, 전지 보호회로, 비축형 전지, 하이브리드 전지, 뭐 리튬 티오닐 전지 보호회로, 뭐 2009년 하이브리드 전지 이만큼 계속 나온 게, 비축형 전지, 출력 특성이 우수한 리튬 전지용 양극 및 이를 이용한 리튬 전지 12년, 이제 12년이에요. 원통형 전지 케이스 및 헤더 결합 구조를 또 바꾸고 13년. 리튬 1차 전지 양극 제조 방법, 뭐 충격 내구성을 높인 비축 전지 12년. 내열 및 지지 안정성 우수한 전기 이중층 캐패시터 2014년,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업그레이드 하는 거죠. 이렇게 계속 연구해야 되는 거죠. 전해액 주입 효율을 높인 전지 15년, 단위 전지의 보호회로 이런 것들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출력 고온 전기 이중층 캐패시터 모듈, 기밀성을 높인 비축 전지 16년, 복합 전해액을 이용한 리튬 1차 전지, 리튬 전지용 헤더 어셈블리. 그러니까 이거 리튬 전지용 헤더 어셈블리도 만들어야 돼. 쭉. 그래서 이까지 19년까지 계속 만들어내고 있다. 실용신앙권은 실용적으로 이제 요걸 했으면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이 또 이만큼 또 있는 거야. 디자인권, 특허 출원사항, 이렇게 해서 특허를 내는 것들이 출원했는 게 17년부터 쭉 지금까지 출력 특성 향상 구조를 갖는 바이폴라 전극 스택 타입 비축형 전지, 이런 식으로 특허도 이렇게 내있다. 이렇게 제트밀을 이용한 분산형 향상 효과를 갖는 에너지 저장용 전극 제조, 안정성이 개선된 집 전체를 갖는 리튬 1차 전지, 이런 식으로 되고 있다. 와, 장난 아니죠. 그래서 연결 재미표를 보면은 유동자산 말 그대로 움직일 수 있는 자산,
돈으로 현금을 만들 수 있는 자산,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3개월 내에 현금을 만들 수 있는 자산, 뭐 CMA 들어가 있다든지 뭐 3개월 안에 무조건 현금을 만들 수 있는 게 257억, 35기 작년 말에는 106억이었어요. 매출 채권은 기타 채권은 매출 채권은 물건 주고 돈 못 받은 게 170억, 작년에는 200억이었어요. 줄어들었죠. 줄어드는 건 좋죠. 자산 총계가 1782억이에요. 자산은 부채와 뭐의 총합이다? 자산, 부채와 자본의 총합이 자산이에요. 1782억. 자, 부채는 유동부채가 있고 비유동부채가 있는데 유동부채는 234억. 1년 안에 갚아야 될 부채. 단기 차입금은 은행에 단기적으로 차입한 금액이 53억. 이건 1년 안에 갚아야 되는 금액. 부채 1년 안 갚아야 될 1년 안에 갚아야 될 부채. 비유동부채는 1년 안에 안 갚아도 되는 부채. 합쳐서 총 부채가 281억이다. 281억. 자본은 그러면 지배 지분이 1,500억. 1,500억. 자본금이 107억. 자본 잉여금 남는 거에 153억. 이익 잉여금이 1,225억. 이익 잉여금, 결손금, 이익 잉여금 쉽게 말해서 남는 돈. 단기 이익금, 단기 이익금, 이익금 덜 쓰고 모아둔 게 뭐다? 이익 잉여금 얼마? 1,200억. 합치니까 자본 총계가 1,500억. 부채율은 부채 총계 나누기 자본 총계를 하면은 18% 나와요. 부채율이 18%. 우와,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자, 연결 포괄 손익계산서. 매출이 작년보다 18억이 떨어졌어요. 작년에는 615억이고 올해는 597억입니다. 올해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고 작년이라고 말하는 거는 19년 1월 1일부터 19년 6월 30일까지 말한 겁니다. 작년에 매출 원가도 446억이었는데 올해는 411억이에요. 매출 원가는 30억 줄어들었네. 매출은 18억 줄어들었는데 매출 원가는 30억이 줄어들었어요. 오, 좀 신기하죠? 그만큼 비율을 빠지는 게 아니라 더 많이 빠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매출 총이익은 매출액 빼기 매출 원가를 하면 매출 총이익이 나오는데 작년보다 영업이익이 매출 총이익이 10억 한 186억이고 작년에는 169억이에요. 빼면은 18억 정도. 18억 정도가 매출 총이익이 증가했어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면은 영업이익이 나오는데 영업이익은 118억으로 5억이 작년보다 증가했고 영업이익에서 기타 수익, 금융수익, 뭐 세금, 뭐 이런 것들 다 빼면은 단기 순이익이 나오는데 그 단기 순이익이 작년보다 10억이 증가했어요. 매출은 18억이 하락했는데 순이익은 영업이익 5억 증가, 순이익 5억 증가했다. 10억 증가했다. 그건 뭐 다른 데서 뭔가 이렇게 불필요하게 나가는 데서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EPS는 순이익 나누기 주식수, 순이익 단기 순이익 나누기 주식수가 어딨노? 여기네. 2,100만 주 하면은 EPS. ROE는 단기 순이익 나누기 자본, 내 자본 있죠. 자본을 하면은 ROE가 되죠. 영업활동 그러면 500원이 EPS 1년치를 하면은 1,000원 여기 1,000원이죠. 1,000원 멀티플 10을 주면은 만 그러면 16이니까 한 멀티플 한 16 정도 되겠네. 퍼가 한 16 정도 되겠네. 16 퍼가 16. 이 회사가 퍼가 16이 되나 안 되나 결정하면 되죠. 자, 영업활동 현금흐름 작년에는 137억, 올해는 165억의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증가됐습니다. 단기 순이익도 증가됐고, 자, 그러면 영업을 했으면은 투자는 어떻게? 작년에도 47억을 투자했고 올해도 37억을 투자하고 있고 좋아요. 자, 그러면
재무 활동을 한번 보자. 작년에 284억을 안 갚았네. 남았네. 올해는 22억이 안 갚았네. 작년에는 자기 주식 취득을 144억을 했네. 14억인가 이거. 14억이 100, 이거 1000원 단위가 원. 단위가 원이네요. 실수입니다. 지금 작년에 2,800만 원 안 갚았고 올해는 2,800원 남았고 올해는 2억 2천 아니다 22억 남았고 자기 주식으로는 1,400만 원을 자기 주식 취득을 했고 배당금으로서 올해는 21억을 배당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업활동 플러스 투자활동 마이너스 재무활동 플러스. 영업활동은 정상, 투자활동도 정상, 재무활동도 마이너스면은 더 좋을 건데 이거는 뭐다? 부채율이 18%가 안 되기 때문에 갚을 필요가 없다. 맞죠? 비츠로테크가 지분을 31% 가지고 있고 장순상 대표가 1.3%밖에 없어요. 보통 장순상 대표가 막 이렇게 뭐 10%, 20%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1.3% 알고 봤더니만 비츠로테크의 장순상 대표의 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그 말이죠. 자, 이렇게 비츠로셀 USA 고온전지 생산을 하고 있고 요거는 지역별 정보 중에 한국 사업 부분이 총 매출이 592억, 미국 사업은 290억, 29억, 당기순이익 한국은 106억, 미국은 당기순이익이 9,700만원, 미국과 한국 합치니까 597억, 미국 한국 합치니까 107억 당기순이익을 냈습니다. 작년에는 총 매출 아까 말했다시피 매출은 더 높았는데 당기순이익이 올해가 더 좋다. 한 10억 정도 차이 난다. 고객 1, 2, 3가 있는데 고객 1이 125억의 매출을 올려주고 고객 2가 74억의 매출을 올려주고 고객 3이 59억의 매출을 올려줘요. 고객 1이 전반기 작년에는 146억의 매출을 올렸는데 그러고 보면 조금 떨어졌네요. 매출은 원래 이 고객들 좀 더 매출 주세요. 현금, 단기 금융상품 이렇게 있고 유동자산은 매출채권, 물건 주고 돈 못 받은 게 줄어들었다. 전기 작년보다 줄어들었다. 한 30억 정도 줄어들었다. 좋은 거죠. 비유동자산, 매출채권 돌아오지 못하는 거 한 1년 돌아오지 못하는 거 그러면 비유동자산 돌아오지 못하는 거 돌아오는 자산, 유동자산 그럼 이거 박살난 건가? 못 받는 돈인가? 자, 기초 이거 손실충당금 이렇게 나오고 기초 손실충당금 이게 뭐 말이지? 자, 재고자산 중에 제품 말 그대로 제품이고 제공품은 만드는 도중 저장품은 만들기 위한 필요한 소모품 미착품은 아직 도착 안 한 제품 이런 것 중에 제품 재고가 110억 전기에는 95억 제품 재고는 297억 전기에는 257억 한 40억 정도 재고가 쌓였습니다. 선급금은 계약금이라고 보는데 계약금이 6억 당반기 말에 6억 받았고 전기 말에는 당반기 말에 10억 정도의 계약금을 받았는데 조금 줄어들었죠. 매출이 계약 수준이 조금 줄어들었다. 선급금 미리 받은 돈 선급비용 받아서 비용으로 처리된 뭐 이렇게 뭐더라 헷갈린데 패스 무형자산 그러니까 아까 전에 특허권 이런 것들 많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자산을 될 수 있는 거 그걸 다른 업체들이 사용해서 쓸 수 있으니까 산업자산권이 한 1억 6천 정도 개발비가 37억 정도 뭐 이런 식으로 소프트웨어가 4억 정도 영업권을 21억 뭐 합쳐서 51억 정도의 무형자산이 있다. 이게 NC소프트가 무형자산이 2천억 되더라고. 2천억 1년에 게임 안에도 리니지 이런 것들 포맷을 로열티가 2천억 정도 대단하더라고. 자, 국가보조금 뭐 이렇게 지원되겠죠. 이런 것들 얘들은 부채가 너무 적기 때문에 유동부채 이런 것들 크게 할 필요가 없어요. 18%밖에 안 되니까 통과. 유동부채 바로 53%밖에 안 되잖아요. 자본금이 남는 금액이 1,300억 뭐 이카잖아. 잉여금이
56밖에 안 되나. 개미, 차입금, 미리 받은 돈, 뭐 이렇게 뭐 이런 것들 큰 의미 없어요. 여기는 퇴직연금 66억, 뭐 1,300억인데 의미 없어요. 보통주 뭐 이거 주당 500원, 2,000주, 2천만 주, 자본금 107억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자기 주식 처분 이익, 뭐 이건 뭔 말이지. 자기 주식을 처분했는데 이익이 발생돼서 17억의 이익이 발생됐다 이 말인 것 같은데,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잠깐. 이익잉여금은 이익준비금 9억, 이익적립금 27억, 미처분 이익잉여금 1,188억.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말했듯이 단기 순이익이 계속 쌓여서 모이는 돈이 이익잉여금이에요. 근데 그 이익잉여금인데 처분할 때가 마땅치 않은 게 미처분 이익잉여금이에요. 이것들은 배당금을 주야지, 맞죠? 미국 같은 기업들은 이런 걸 쌓아두면은 주주들이 난리를 짚혀가지고 배당금으로 주고 있죠. 이런 것들이 배당금으로 줄 수 있는 게 문화가 장착될 거라고 보입니다. 계속 압박을 해야 돼. 하여튼 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1,188억, 1,200억 정도가 미처분 이익잉여금. 매출 원가는 이런 식으로 상품 매출 14억, 제품 매출이 580억, 그리고 합계 597억이 제품 원가로 쓰였고, 작년에는 615억, 작년보다 매출 원가를 낮췄어요. 매출은 작년이 더 높았는데, 맞죠? 그러니까 더 효율적으로 했다. 원가가, 상품 원가가 411억. 이건 상품 매출이고 상품 원가고, 이게 원가를 더 낮췄고, 매출은 작년보다 이렇게 낮았는데 615억에서 597로 떨어졌지만 원가는 낮췄어요. 엄청 낮췄어요. 급여 판매비와 관리비, 여기서 매출 총액에서 매출 원가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면 뭐가 나옵니까? 영업이익이 나옵니다. 주식 보상 비용이 여기 2억 3천만 원치 주식 보상을 사용하였고, 작년에 성격별 비용, 뭐 이게 상품 원가 이런 거 있는데, 이거는 뭐 크게 걸리는 건 없어서 그냥 쭉 넘어가겠습니다. 외환 차익, 외환을 가지고 있으면서 얻을 수 있는 게 뭐 13억 이런 거죠. 1,300억이나 가지고 있으는 게, 그 중에 뭐 외환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 비용이 이렇게 발생되는 게 있네. 금융 수익, 금융 비용, 이자 수익 가지고만 있었는데 이자가 이만히 벌어놨단 말이지. 1억 7천씩, 3억씩 이자 비용 나가는 거는 2,300만 원치, 9,800만 원치 벌어들인 게 이만큼 벌어들였는데 나가는 건 9,800만 원. 덕이죠.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기초 이연법, 이연 법인 재산, 연결되는 법인 자산, 부채 이런 말인 것 같은데, 제가 정확하게 몰라가지고 설명을 못하겠고, 그리고 또 여기서는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 안 되기 때문에 통과하겠습니다. 당반기, 전반기 기본 주당 순이익 산정 내역은 단기 순이익이 107억이고 가중평균 유통 주식수가 2천만 주니까 요거를 요까지가 나눠버리면 요게 1709 나누기 5를 하면은 500 요까지 해야 돼. 1779 나누기 2를 하면은 500이 나오죠. 암산 이렇게 맞죠? 이렇게 요거를 가리고 179 1079 요까지 가려야 되네. 요까지 맞죠? 가리면은 나온다. 얼마가 나온다? 요거 하면은 501원이 나온다. 501원이 뭐다고요? EPS가 500원. 6개월치, 1년치는 1,000원이겠네요. 이렇게 나온다. 작년보다 증가했다. 그래서 여기서는 특별한 화재 보험, 한번 화재로 전소된 게 있어서 1,006억짜리 보험을 들어놨어요. 이거는 US 달러인데 이게 달러야? 알 거예요.
그래서 특수관계자의 거래 비치로텍과의 수수료 11억, 비치로 밀텍 이거는 매출이 700만원, 이거는 매입이 2억 4천치. 이건 뭔 말인지 모르겠다. 너무 작게, 수치가 너무 작아서 그냥 통과합니다. 지배기업 동일해. 특수관계자와 채권, 비치로텍에 받을 돈이, 둬야 될 돈이 채무니까 줘야 될 길이 2억, 받을 돈 없고, 여기도 1억에서 2억으로 불어난 거네요. 비치로 밀텍에서는 받을 돈이 2천만원, 줄 돈이 1억, 작년에는 줄 돈이 700만원, 받을 돈이 1억 2천이었고, 이런 식으로 됐네요.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아까 했던 거고, 금융부채 범주별 분류 내역이 장기 채무 뭐 90억, 이건 너무 부채가 너무 작아서 이런 거 뭐 볼 필요가 없어. 18%밖에 안 나오니까. 유동부채 115억 해봐야, 이거 유동부채는 1년 안에 갚아야 될 부채거든요. 작년 거. 금융부채 범주별 손익상황, 이자 수익 아까 봤던 거고, 외환위험은 뭐 외환위험 와봐야 부채가, 자산이, 잉여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와봐야. 금융부채 계약상 만기는 1년 이내에 갚아야 되는 게 149억, 남는 잉여금이 1200억 정도가 잉여금으로 있기 때문에 149억 해봐야 뭐 1년 안에 뭐 석 달 안에 와봐야 여기서 갚으면 되죠, 급하면은. 근데 뭐 갚겠습니까? 18%밖에 안 되는데 안 갚겠지. 신용위험도 뭐 이랬지만, 장기채 매출, 현금성, 요거는 현금 바로 바꿀 수 있는 거, 단기 금융상품, 단기 대여금, 매출채권, 물건 주고 못 받은 거, 이런 거 합쳐가지고 564억 정도가 잡혀있다. 현금으로 될 수 있다. 이게 제조원가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면 영업이익 맞거든요. 맞아. 제조원가에서 판매비에서 판매 원가를 빼면은 제조원가가 나오잖아. 판매비에서 제조원가 아닌데, 판매비에서 판매원가, 매출에서 매출원가 빼면은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야 영업이익.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아닌 것 같아. 제조원가가 요거 둘이 합치니까 요게 나왔다. 감가상각비, 유형자산 감가상각비. 자, 이렇게 되고 있다. 산업 아까 봤던 것들이고, 리튬 1차전지 제품들 재고자산이 34기, 35기, 36기를 거치면서 재고는 쭉 늘고 있고, 원재료도 쭉 늘고 있고, 전반적으로 재고는 증가하고 있네요. 전반적으로 그래봐야 14%에서 16%, 한 2% 정도 차이 난다. 요거 합치면, 이거 계산해보면 4.1%에서 20% 정도 차이 나네요. 이런 식으로 조금 정도 올라가고, 재고가 올라가고 있다. 재고 관리가 안 되고 있다. 여기 지분율 35% 비치로테크가 가지고 있고, 장순상 임원은 1.2%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비치로테크의 장순상 지분이 48.51%가 있다. 그러니까 1% 있는 건 의미 없는 거예요. 이 비치로테크의 48%를 장순상 대표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영업이익은 73억. 요거 비치로테크가 자회사잖아요. 비치로테크가 자산이 3,700만이라고. 100만, 1000만, 10억, 100억, 1000억. 자산이 3,700억이에요. 부채가 1,200억이고 자본이 2,500억 회사인데, 이것도 한 부채비 20%, 50%도 안 되네요. 매출액이 752억. 이 회사도 한번 공부해봐야 되겠다. 영업이익이 73억, 단기 순이익이 74억. 어라? 영업이익보다 단기 순이익이 더 높아요. 이거 뭐지? 이 회사 뭐지? 신기한데. 비치로테크. 이 회사는 전력 생산 공급에 필요한 전기 제어 장치를 개발, 제조, 판매를 하는 전력기기 사업과 플라즈마 응용, 다운시스인데, 진공상태, 초정밀 접합, 특수공정 설계에 이용되는 프로젝트 납품을 하는 특수사업, 1차 전지를 제작하는 전시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차단기 및 개폐기, 수배 전반을 판매하는 전력기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다운시스와 비슷하네. 다운시스도 전력 기반인데 이렇게 돼서. 근데 여기에 보니까 평균 근속 연수가 7.7년이 7.7년. 이게 좋았습니다. 이건 금액을 잘 몰라가지고 한번 알아봤고, 임원의 평균 급여액이 9,400만원 정도 되고 평균 근속이 한 8년 정도. 대단하다. 등기 이사는 한 9,800만원 정도 보수. 이렇게 비츠로테크가 비츠로셀, 비츠로테크 안에 비츠로셀, 비츠로테크의 지분을 48%를 가지고 있는 게 비츠로셀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회사가 아니네. 비츠로테크 회사네.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요거 보면은 최근 연간 실적에 17년에 불이 났으니까 제외하고 18년부터 1200억, 1300억, 1500억 요 예상치거든요. 이런 식으로 증가하고 있고, 영업이익도 190억, 250억, 300억 이런 식으로. 영업이익률이 대단했어요. 이게 제조회사인데 영업이익률이 17%, 18%, 19%, 10% 후반대. 순이익률도 대단했어요. 제조회사인데 13%, 15% 마진이 높단 말이지. 100원짜리 팔면 13원은 남단 말이에요. ROE가 13, 15. 와, 대단하죠. 부채율은 15%였으니까 당좌 비율도 높고, 유보율도 여유로운 금액이 1200%나 있고, EPS가 원래 1156원을 예상하고 있고, 퍼는 14. ROE는 자본 나누기, ROE 뭐 하면 됩니까? 순이익 나누기 자본하면 되죠. 요거 나누기 자본하면은 ROE가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은 EPS가 1156, 멀티플 14.62, 퍼 멀티플이 14.62, 영업이익이 그런 멀티플 14가 되는데 퍼가 14잖아요. 영업이익이 302억 예상. 그럼 302억에 멀티플 14를 곱하면 4,200억. 여기에 4,200억인데 지금 3,500억을 계산을 하면은 아직까지 클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 ROE를 곱해버리면 EPS 곱하기 ROE 멀티플을 적용하면 멀티플이 13, 15 뭐 중간을 잡으면은 한 14를 주면은 14 나오지요. 14 곱하면은 지금 값 나와요. 그럼 또 적정하다라고 또 볼 수도 있고, 그러네요. 뉴스는 비츠로셀 200억 단기 차입금 증가, 방위산업 증가 179명, 170억, 아까 전에 봤던 170억 나왔죠. 여기 나오고, 리튬 전지 생산 비츠로셀의 미국 펀드 잇따라 투자 5월달, 비츠로셀 스마트 계량기 투자의 안정성 기대된다 3월달, 작년 4반기 매출액 385억, 마이너스 4.8%의 영업이익을 발생됐다 2월달. 이런 식으로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뉴스 보다가 좀 신기했던 게, 대주주 중에 100만 주를 가지고 있는 대주주 기준이 5%잖아요. 5.32%를 가지고 있는 사이먼 에셋 매니저먼트. 이게 예전에 오텍을 공부할 때도 나왔던 회사인데, 사이먼 에셋 매니저먼트, 영화 빅쇼트 2015년 마이클 버리가 나오는 빅쇼트,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영화 만드는 영화 있거든요. 주식하는 사람들은 꼭 봐야 되는 영화. 요 영화의 주인공이 마이클 버리의 매니저 회사예요. 이 빅쇼트가 지분을 5%를 가지고 있는 대주주입니다. 빅쇼트가 가지고 있는 회사가 오텍과 비츠로셀이네요. 2개 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4군데 있는 건 줄 알고 있는데 나머지는 생각 안 나고 있습니다. 봤다시피 매출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영업활동 흐름도 꾸준히 돈 벌고 있고, 투자활동은 계속 꾸준히 투자하고 있고, 재무활동은 1억 갚았다가 2억 갚았다가 26억 갚았다가 이런 식으로 영업이익률이 거의 20%에 육박하고 있고, 순이익률이 이것도 거의 한 10% 중반대에 육박하고 있고, 엄청난 거죠. 뭐잖아, ROE가 거의 10% 중반이잖아요. 3년 통계를 봤을 때는 10% 중반이면 엄청난 거예요. 부채 비율은 그냥 15%. 최근에 돈 좀 빌려가 18%인 거예요. 18%.
EPS는 200원. 이거는 석 달치네. 분기별입니다. 분기별. 이거 분기 9월, 12월, 3월, 6월 분기 1년치가 아니고 이렇게 되고 있다. 여기 보니까 내수가 얼마, 수출이 얼마 나오더라고요. 이거 거기는 안 나왔는데 나오더라고요. 이거 뭐지? 공시에는 안 나왔어요. 그래 수출이 91%. 이거 뭡니까 이거? 리튬 이산화망간이 91%. 리튬 이거는 뭐 염화 티오넬 부분이겠죠. 이게 90%. 거의 90% 이상이 수출로 다 나간단 말이죠. 거의 수출로. 기타에서 이거는 뭐 내수 군용으로 빠지겠죠. 이렇게. 그래서 ROE가 높고 EPS도 꾸준히 나오고 퍼는 한 14, 10 후반대, 10 초후반대는 머물러 있는 상태. 미드에셋이 아니고 사이먼 에셋, 매니저먼트, 빅쇼트의 주인공 마이크 버리, 비츠로셀, 오텍 두 개 더 있는데 생각 안 나요.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이제 매출액 꾸준히 증가되는 게 이게 수치로 이 수치로 봤을 때는 비츠로셀을 만약에 이 재무제표로만 접근을 한다라면 썩 번에 영업이 그러고 부채 비율 낮고 괜찮네 이 정도 해가지고 판매비 관리비 괜찮게 나오고 금융 수익도 괜찮고 돈 좀 단기 순이익 꾸준히 나오네. 여기가 단데 홈페이지를 봤다라면 이렇게까지 괜찮은데 그러면 이 경영자가 말하는 게 가능할까? 이때까지 그렇게 했으면 가능도 하겠네. 이런 것들을 또 유추할 수 있는 거죠. 영업활동 현금 흐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숫자에서 보지 못하는 것들을 홈페이지에서 보고 또 다른 거에서 또 봐서 거기에 따른 멀티플을 또 줄 수가 있는 거죠. 부채 비율. 봐봐 숫자가 너무 재무제표로는 깔끔하다니까 이 회사가. 근데 1차 전지 어디 쓰겠어. 이것만 보면은 사업성을 보지 못하면은 여기는 투자를 안 할 것 같아. 근데 홈페이지 나는 봤기 때문에 어디에서 어떻게 더 발생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더 큰 게 보이는 거죠. 이거 보면 사이먼 에셋이 어떤 회사인지도 알기 때문에 마이크 버리. 자 이렇게 쭉 여기 아까 170억 계약 따낸 거 170억짜리 방위산업청에 계약을 따낸 거 2020년 6월 18일 그리고 단기 차입금을 불린 거 돈 더 땡겨와서 쓰려고. 비츠로셀 동종업계 1위는 이거는 동종업계 중에서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거 월급 많이 주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동종업계 중에 1위. 이건 어떤 기준인지 몰라가지고 그냥 받는 거고. 평균 연봉이 4,700만 원. 7년 8개월 정도가 평균 근속 연수잖아요. 그러니까 근속은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마무리 지으면은 이거 길다 이거. 마무리 지으면은 비츠로 우리말로 비츠로셀 리튬 1차 전지 회사 수출이 거의 매출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1차 전지가 쓰이는 곳은 심장 제세동기, GPS 잠수부, 석유 시추, 군수용 미사일, 폭발형 무전기, 가스, 수도, 전기, 계량기, 고출력 초소형 사용기관 등이 강점인 이런 배터리 리튬 1등 1차 전지 시장에 세계 시장 매출의 2등의 매출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회사를 차려서 신생업체가 접근하기로는 신뢰성이 바탕으로 되는 이런 회사이기 때문에 검증을 받는 시간도 필요하고 주변에 이제 그거를 물건을 납품해주는 그런 업체들이 견딜 수 있는 시간도 필요하고 그리고 기술력도 필요하고 장비도 필요하고 공간도 필요해서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된다. 그리고 스마트 시대에 맞춰서 계량기가 무선과 연결되어서 전 세계 계량기들이 다 바뀐 걸 감안하면은 한 가구당 거의 3개는 필수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다 매출로 연관될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 이 리튬 1차 전지의 한 우물만 파서 지금 거의 20년 이상을 우리나라의 방위청에 납품되고 있고 세계 2등에서 1등으로
세계 1등을 목표로 달리고 있으면서 세계 1등을 한 후에는 온리원을 향해 달리고 있는 경영자의 마인드가 특별하게 보이고 있다. 경영자 이 장순덕 대표이사는 장순덕 맞나? 장순 대표이사는 2017년 화재가 났는데 그 화재 때 사람이 다치는지 안 다치는지를 확인하고 공장이 만들어질 때까지 무급 휴가가 아니라 유급 휴가를 보내는 차원으로 돈을 다 지급하면서 그 직원들을 그대로 다 쓰고, 그리고 거래업체들 다 연관되어 같이 다 그대로 살리는, 그리고 기존 거래업체들에게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는 행동을 하여서 지금은 더 크게 지금 더 넓은 공장으로 더해서 세계 탑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고, 4차 산업과 연관되는 비전을 찾아서 남들이 하지 않는, 남들이 하려고 하지 않는 것들을 해서 온리원이 되려고 하는 것들을 홈페이지에서도 보여주고 있다. 이러다 보니까 부채율이 10%대고 꾸준한 영업 증가, 순이익률 10%, 영업이익률 10%, ROE도 10% 중반이죠. 깔끔하게 나오는 상황에서 1차 리튬 전지의 한계가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더 많은 것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라는 경영자의 비전이 보이는 걸로 보인다. 그래서 저는 아직 한 주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충분히 매력이 있는 걸로 보이고, 빛으로 테크도 한번 공부해 보면서 투자는 하니 안 하니에 대해서 결정을 할 수 있을 거라 보인다. 네, 감사합니다.